서울 강남의 한복판.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봄이 오는 길목이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었다. 대로를 따라 늘어선 고급 매장과 오피스 빌딩 사이 한 채의 유리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 해밀. 해가 뜬 디겐 하늘. 겉으로 보기엔 그저 조용하고 세련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다. 매일 이곳을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기업인, 연예인, 정치인 등 사회 상류층 인사들이었다. 예관은 소박했지만 내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정제된 서비스, 완벽한 코스 요리로 소문난 곳이었다. 정아는 오늘도 해밀의 문을 가장 먼저 열었다. 아직 직원 누구도 출근하지 않은 새벽 6시 30분, 그녀는 늘 그렇듯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식탁의 수저를 하나하나 닦으며 하루를 준비했다. 정아는 올해 24,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터에 뛰어들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이었다. 월세, 병원비, 약값. 어떤 날은 휴대폰 요금을 미루고 어떤 날은 저녁 한 끼를 건너뛰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늘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고자 했다. 그녀가 일하는 해밀의 대표 문서연은 매우 엄격한 인물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에도 직원들을 호되게 질책했고 유머와 태도, 말투까지 철저히 관리되기를 요구했다. 우리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의 품위를 대접하는 공간입니다. 라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정아는 문 대표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다. 무릎이 아파도 구두를 신고 서 있었고 감기가 걸려도 마스크를 쓰고 접객을 계속했다. 동료 직원 이태영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다. 태영은 그녀보다 2살 많았고 언제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날도 해밀은 바빴다. 예약된 테이블은 이미 꽉 찼고 런치와 디너 사이 짧은 공백 시간도 쉬지 않고 준비가 이어졌다. 정아는 손님들의 요청을 빠르게 처리하고 수십 번씩 주방과 홀을 오갔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레스토랑 입구 앞에 낯선 인물이 서 있었다. 낡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그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라기엔 그의 시선은 분명히 레스토랑 안을 향하고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창문 너머로 그를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저 사람, 며칠 전부터 계속 저기 있던데? 노숙자 아냐? 근처에서 자주 봤다더라. 정아는 잠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남자의 눈빛은 공허하면서도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잊힌 존재처럼,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이었다. 디너 타임이 시작되고 바빠진 홀을 한 바퀴 돈 뒤 정아는 몰래 주방으로 향했다. 점심에 남은 빵과 수프, 그리고 샐러드를 작은 도시락에 담았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려 문 대표의 눈치를 살핀 후 직원용 출입문으로 조심스레 나섰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정아가 다가가자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이거 많이는 아니지만 따뜻해요. 드셔보세요. 남자는 멍하니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받아들고 낮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정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따뜻함보다는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혹시 누군가가 이 장면을 봤다면? 혹시 이것이 문제로 번질까? 그리고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폐점 준비를 마치고 정아가 직원용 휴게실에 앉아있을 때 호출벨이 울렸다. 매니저가 나타나 정아에게 말했다. 대표님이 사무실로 오래. 정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무실 문을 열자 문서연 대표가 앉아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정아의 근무 스케줄과 최근 CCTV 캡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한 장의 사진, 정아가 남자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이었다. 정아 씨,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정아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배가 고파 보이셔서. 이곳이 자선단체인가요? 우리가 어떤 고객을 상대하는지 몰라요? 아니요. 다만 그분이 너무 이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누가 그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면 우리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음을 알았다. 결국 문 대표는 정아에게 말한다.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세요. 퇴직 처리하겠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단지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퇴근길, 그녀는 역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하지 않은 바람 속에 가만히 몸을 맡겼다. 오늘 했던 선택은 과연 옳았던 걸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한 끼가 그분에겐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정아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테니까. 며칠이 지났다. 해밀의 주방에서는 변함없이 칼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홀에서는 직원들의 바쁜 발걸음이 이어졌다. 정아가 떠난 자리는 임시 직원이 채웠지만 묘한 공백이 남아 있었다. 특히 이태영은 그 공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정아 씨가 없어도 잘 돌아가긴 하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태영이 조심스레 동료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말하지 않아야 할 어떤 감정을 입속에 삼킨 듯했다. 그날 오후 해밀 레스토랑의 SNS 계정과 웹사이트에는 갑작스러운 트래픽이 몰려들었다. 누군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급속히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목,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내용에는 한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는 순간, 손을 내미는 젊은 여자의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사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났다. 저런 따뜻한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그 여자분이 진짜 해밀 직원이라면 난 그 레스토랑 꼭 가보고 싶다. 근데 댓글 보니까 그 직원, 그 일로 잘렸다는 말도 있네. 사실이면 너무 가혹한데? 문서연 대표는 사무실에서 그 글을 읽으며 얼굴을 굽혔다. 그녀는 조용히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오늘은 외부 취재나 인터뷰 절대 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관련 영상, 사진 전부 삭제 요청하세요. 하지만 인터넷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뒤였다. 그날 저녁, 해밀의 출입문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이어서 한 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깔끔한 머리 스타일의 중후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그는 바로 김지훈, S&K 홀딩스의 대표였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급히 그를 맞이하자 그는 명함을 건넸다. 김지훈입니다. 문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대표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연 대표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멈췄다. 그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개인실로 이동했다. 거기서 김지훈은 조용히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대표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신지요? 문 대표님, 최근에 귀하의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요? 아, 네. 물론입니다. 저희 내부 방침상 처리했습니다. 김지훈은 가방에서 두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나는 온라인에 올라온 바로 그 사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금 오래되어 보이는 가족 사진. 한 소년이 중년 남자의 옆에 서 있고 그 남자는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이 두 사진 속 인물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문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숙인 분이시지요?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문 대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는 몇 년 전 스스로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조용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나를 대하는지, 사회에서 약자의 입장으로 무엇을 겪는지 경험하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김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오랜만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이 덕분에 다시 인간다움을 느꼈다. 문 대표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 아이, 정아 씨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단지 회사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날 밤 김지훈은 조용히 해미를 떠났다. 하지만 레스토랑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태영은 그 얘기를 모두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아 씨는 단지 도시락 하나 건넨 것뿐이었는데 그날 밤 정아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다음 달 월세를 계산하며 마트 할인 전단지를 들여다보며 밖에서는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고 조용한 불빛 아래 그녀의 하루는 그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김지훈 대표는 해미를 떠난 후 곧바로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그날 회의 말미 갑작스러운 제안을 꺼냈다. 새로운 레스토랑 브랜드를 준비할 겁니다. 이름은 마루라고 하죠. 회의실은 일순 조용해졌다. 마루. 전통 한옥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는 공간, 소통과 연결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이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지훈의 눈빛을 읽은 몇몇 임원들은 이미 그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조용히 정아를 찾아 나섰다. 그녀의 주소는 직원 기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는 바로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 정아 씨에게. 며칠 전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행동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에게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인간으로서, 기업가로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만든 따뜻한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김지훈 드림. 정아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편지지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그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지금의 자신이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세상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대표님. 정아입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제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사람이 배고파 보였고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정아는 모처럼 정장을 꺼내 입었다. 소박한 셔츠에 깔끔한 치마, 오래된 구두를 닦아 신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평범했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작은 존재였지만 오늘만큼은 한 걸음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지훈과의 만남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지훈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정아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정아 씨,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차를 주문하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지훈이 본론을 꺼냈다. 저는 지금 새로운 레스토랑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름은 마루코어. 그곳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공간이 될 겁니다. 손님만이 아니라 직원도 마찬가지로요. 정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공간이 가능할까요? 당신이 보여주셨잖아요. 도시락 하나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정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요리사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었다. 식당의 직원이었고 그마저도 퇴사당한 사람이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마루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정아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안에 자책감,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얽히며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날 밤, 정아는 오랜만에 자신의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몇 달 전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에 적어내려간 문장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언젠가 나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어 새로 썼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 해보고 싶다.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며칠 후 정아는 다시 지훈에게 연락을 취했다. 저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진심을 다해 배우고 돕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두려움의 벽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아는 아직도 작고 연약했지만 첫 발을 내디딘 그녀의 발걸음은 누구보다도 단단했다. 정아가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한 날부터 마루의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 외곽의 한 재개발 지역이 1호점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그곳은 오래된 시장과 주택가, 폐공장이 뒤엉킨 채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는 동네였다. 이곳이 바로 마루의 시작이 될 공간입니다. 지훈은 정아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낡은 건물과 낙서투성이의 벽, 쓰레기가 쌓인 구석, 그 어디에도 고급 레스토랑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정아는 묘하게 그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가 자라온 동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군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음식만 파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는 설계도면을 꺼내 보여주었다. 오픈 키친이 중심이 되고 좌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통의 거리를 고려해 배치되어 있었다. 벽에는 지역 주민들의 사진이나 아이들의 그림이 걸릴 예정이었고 일부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앉아 쉴 수 있는 공감 테이블로 구성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진짜 따뜻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정아 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해요. 정아는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졌다. 며칠 후 첫 팀 미팅이 열렸다. 프로젝트 매니저, 마케팅 담당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직원 채용 담당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정아는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학벌도 경력도 없었지만 모든 이들이 그녀를 중심에 두고 의견을 나누었다. 서비스 매뉴얼 초안입니다. 정아 씨, 한번 검토해 주세요. 주방 동선 관련해서 현장 경험이 필요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효의가 거듭될수록 정아는 자신이 해온 작은 경험들이 팀에게 의미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음식점에서의 사소한 배려, 손님의 반응, 팀워크의 중요성, 올 오브 이트 메터드. 어느 날 정아는 조심스럽게 한 제안을 했다. 혹시 직원 채용 시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이나 탈북 청년, 혹은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도 고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향과 맞습니다. 정아는 그 대답을 듣고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루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진짜 사람이 중심인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오픈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정아는 다시 김동수 씨를 만났다. 그녀가 도시락을 건넸던 그 노인.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궁금했는데 지훈이 조용히 말해주었다. 아버지께서 직접 가게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날 김동수는 한낮 햇살이 드리운 공사 현장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따뜻했다. 오랜만이구먼. 정아는 그 앞에서 말없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그냥 한 끼 얻어먹은 걸로 끝날 줄 알았거든. 그는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가득했다. 이런 데서 밥 먹으면 왠지 사람 냄새가 날 것 같아. 고급 요리보다 더 배부를 것 같고. 정아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이 자신이 이 공간에 바라는 것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김동수는 지훈과 마주 앉아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저 그동안 뭔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무슨 착각 말이냐? 사람은 성공이나 명성으로 존중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정아 씨 같은 사람이 더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김동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돌아가는 거다. 돈으로는 못 만드는 공간도 있지. 정아는 문밖에서 조용히 그 대화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던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파장을 주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는 점점 윤곽을 드러냈고 마루의 외벽에는 간판이 걸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줄의 문구가 간판 아래 작게 쓰여 있었다. 누구나 한 끼의 따뜻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정아는 속으로 다짐했다. 자신이 처음 마음을 다해 건넸던 도시락처럼 이 공간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존중받는 순간이 되기를. 드디어 마루 1호점의 개점일이 다가왔다. 서울 외곽의 재개발 지역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레스토랑은 외관만 봐서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다. 간판은 수수했고 창문에는 동네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과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개점 하루 전, 정아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새벽부터 가게에 나왔다. 홀의 의자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주방의 조리기구들을 점검하고 휴게실의 이불을 정리했다. 그녀는 모든 공간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듯 준비했다. 긴장되시죠? 뒤에서 지훈이 물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청바지에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다. 대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편안한 모습이었다. 솔직히 무서워요. 아무도 안 오면 어쩌죠? 정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기대도 있었지만 책임감과 두려움도 컸다. 실패한다면 단지 레스토랑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존감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올 거예요. 정아 씨가 도시락을 건넸던 그날처럼 오늘도 누군가에겐 마루가 필요한 날일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마루의 첫 영업일. 아침 10시, 정아는 문 앞에 서서 손수 문을 열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가게 안으로 흘러들었다. 창문 밖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현지 주민, 봉사자들, 언론 기자, 그리고 그 사진을 본 뒤 직접 찾아온 사람들까지.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기대와 따뜻한 에너지도 깃들어 있었다. 가장 먼저 입장한 손님은 할머니 한 분이었다. 외투를 곱게 여민 그녀는 정아를 보며 말했다. 이런 곳이 우리 동네에 생기다니. 정말 고마워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큰 위로예요. 그 말에 정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주문이 들어오고 주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툴지만 진심으로 일했다. 그들 중엔 청각장애를 가진 요리 보조도 있었고 다문화 가정 출신의 서빙 직원도 있었다. 모두가 정아의 추천으로 채용된 이들이었다. 처음에는 실수가 이어졌다. 국물이 조금 넘치기도 했고 주문이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님들은 실수를 이해했고 직원들은 서로 격려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알바할 때 국 3번이나 엎었어요. 한 손님의 유쾌한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날의 점심시간, 한 아이가 가게로 뛰어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말도 없이 주방 안을 들여다보던 아이는 정아와 눈이 마주치자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일하러 갔는데 밥이 없어요. 혹시 남은 게 있나요?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자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작은 밥그릇에 따뜻한 국과 밑반찬을 담아냈다. 이건 남은 게 아니라 널 위한 정식이야.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이내 고개를 꾸벅 숙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우는 눈을 돌려 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 아래 그 작은 식당은 누군가에겐 단지 한 끼였지만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힘이기도 했다. 오후가 되어 한 무리의 남성들이 식당을 찾았다. 그 중에는 해밀에서 함께 일했던 이태영도 있었다. 정아 씨, 정말 해냈네요. 태영 씨. 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태영은 이어 말했다. 여기서 다시 같이 일해도 돼요? 나도 진심으로 이런 공간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 같이 해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김동수도 조용히 가게를 찾았다. 그는 손님으로 들어서진 않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딸과 같은 정아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정아가 문을 열고 나왔다. 혹시 식사하고 가세요? 김동수는 잠시 정아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메뉴는 따뜻한 된장국과 보리밥이에요. 심플하지만 진심으로 만들었어요. 식탁에 앉은 김동수는 한 숟갈을 뜨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게 진짜 밥이구먼. 그날 마루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많은 손님들이 다녀갔고 실수도 있었고 웃음과 눈물도 있었지만 모두가 만족하고 돌아갔다. 정아는 영업을 마친 후 홀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다리가 아팠고 눈꺼풀도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볍고 따뜻했다. 지훈이 다가와 물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처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마루가 지향하는 모든 것을 완벽히 담아내는 말이었다. 마루의 오픈 이후 매일은 선물 같았다. 아침이면 문 앞에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고 식당 안은 언제나 따뜻한 말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정아는 홀을 돌며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고 직원들의 상태를 체크하며 조용히 응원해 주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그러나 가장 중심에서 공간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균열도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 지역 상인들은 마루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공짜 밥 주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며 자신들의 가게에 손님이 줄었다는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착한 마케팅인가, 위선인가라는 제목으로 마루의 운영 방식을 의심하는 기사까지 내보냈다. 우리 식당이 자선 단체입니까? 상업적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프로젝트 회의에서 투자 담당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현금 흐름이 불안정합니다. 지역 이미지 개선엔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성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아는 말없이 그의 발언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숫자에 강하지 않았고 이런 종류의 협회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마루가 단지 마음 좋은 식당으로만 보이면 안 된다는 걸. 회의가 끝난 후 정아는 지훈과 단둘이 남았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 후회하고 있나요? 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점점 무서워요.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모두를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아 씨, 우린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늘 의심과 마찰을 동반해요. 하지만 우리는 변명을 하지 않기로 했죠. 오직 사람만을 기준으로 가겠다고요. 정아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마루의 가치를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증명하겠다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퇴근 후 짧은 글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오늘의 마루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손님과의 에피소드, 직원들의 소소한 변화, 음식에 얽힌 사연 등을 진솔하게 기록했다. 오늘 마루에는 초등학생 형제가 방문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고 점심을 챙겨줄 수 없어 온 아이들이었어요. 김치볶음밥 한 그릇에 얼굴이 밝아졌고 계산대에 와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엄마랑 꼭 같이 올게요. 이 글들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댓글에는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다. 몇몇 기자들은 이 글을 보고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고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마루는 점점 지역사회의 이야기 중심이 되었다.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상징하는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외부의 관심이 늘어날수록 내부의 긴장도 커졌다. 일부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유명세의 부담을 느꼈고 실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퇴사를 고민했다. 정아는 그때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릴 적 자신이 겪었던 두려움과 닮은 이야기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들. 그녀는 그 누구보다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특별한 리더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귀 기울이는 리더였다. 실수해도 돼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많은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마루에서 일하던 한 청년 직원이 손님의 지갑 분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생긴 것이다. 사건은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고 선한 이미지 뒤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 정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직원은 청각장애를 가진 청년이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던 인물이었다. 제가 믿고 데려온 아이예요. 그럴 리 없어요. 그녀는 직접 CCTV를 확인했고 지갑을 가져간 건 다른 손님이 실수로 가져간 것이었다는 걸 밝혀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되돌리긴 어려웠다. 그날 밤 정아는 처음으로 마루의 문을 닫은 채 홀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동안 묵묵히 참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견디는 사람이 결국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죠. 정아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그 속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빛이 있었다.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을 누구보다 내가 믿어야겠죠.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문을 열고 홀의 조명을 다시 켰다. 그 순간 밖에서 한 가족이 문 앞에 섰다. 엄마와 두 아이. 정아는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넸다. 오늘 또 식사하시러 오셨나요?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밥집이래요. 정아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마루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단지 벽과 의자와 음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신뢰와 진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마루는 폭풍을 겪은 뒤 더욱 단단해졌다. 정아는 다시 주방과 홀 사이를 바쁘게 오갔고 직원들 역시 조심스럽지만 예전처럼 미소를 되찾아갔다. 다행히 분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이후 커뮤니티 안에서도 마루를 감싸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 친구가 범인 아니었다며? 너무들 성급했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설명하는 식당도 드물어요. 정아는 여전히 매일 SNS에 마루 이야기를 올렸고 그중 몇 개는 뉴스 기사로 전환되기도 했다. 사람들이 마루의 진심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났다. 하루는 청각장애 직원인 준호가 정아를 따로 불렀다. 종이에 적힌 메시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처음엔 그냥 돈 벌려고 왔어요. 누가 저를 진심으로 대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공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아는 그 메모를 조심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루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변화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S&K 홀딩스 내부에서는 마루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 확대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본사 회의에서는 브랜드화, 프랜차이즈화 같은 단어들이 오갔다. 투자자들은 마루가 단순한 실험 공간이 아니라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지우는 정아에게 직접 그 계획을 설명했다. 정아 씨, 이제 마루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전국에 마루가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누릴 수 있겠죠. 정아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마루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우리가 처음 꿈꿨던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더 많은 책임과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날 밤 정아는 처음으로 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제까지는 지금 여기를 지키는 것만 생각해왔지만 만약 마루가 다른 지역으로 퍼진다면 그녀가 생각하는 진심과 신뢰가 똑같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마루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작은 설문지를 건넸다. 당신에게 좋은 식당이란 어떤 곳인가요? 손님들은 다양한 답변을 적었다. 웃으며 맞아주는 곳, 혼자 와도 괜찮은 곳,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곳. 이 짧은 문장들이 정아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음식의 맛이나 가격보다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마루의 정체성이었다. 며칠 후 정아는 지훈에게 제안을 했다. 확장하기 전에 먼저 내부 교육과정부터 만들고 싶어요. 마루에서 일할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공간의 철학을 이해해야 해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생각보다 더 단단해졌네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더 배워야 하고 함께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정하는 팀원들과 함께 마루 아카데미라는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교육 대상은 예비 직원뿐 아니라 지역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복지기관의 실무자들도 포함되었다. 정아는 강사가 된 적도 없고 발표를 잘하지도 못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음식은 맛보다도 진심이 먼저입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말투, 어떤 눈빛, 어떤 손짓으로 마주했는지 우리는 그런 걸 만드는 일을 해요. 교육을 마친 참가자 중 몇 명은 직접 마루에서 일하겠다고 자원했고 다른 이들은 지역에서 비슷한 공동체 식당을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그 소식은 또다시 사람들을 움직였다. 전국 각지에서 마루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연락이 이어졌고 지자체와의 협력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루는 이제 하나의 레스토랑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아는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다. 문서연, 해밀의 대표였다. 고급 정장을 입고도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오랜만이네요. 정아 씨. 정아는 놀랐지만 미소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자리는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문 대표는 말없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된장찌개 때문일 거예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니까요.
문 대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땐 몰랐어요. 이 작은 진심이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정아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매일 배우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완벽보다 중요한 게 있죠. 진짜가 되는 것.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다. 상하 관계가 아닌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아는 알게 되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그 용기가 또 다른 용기를 부른다는 것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다. 마루는 여전히 매일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했다. 이제는 더 이상 신기한 공간이 아니었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장소, 외부 방문객들에게는 소문난 이야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정아가 있었다. 정아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했고 저녁엔 마지막까지 남았다. 그녀는 새로운 직원을 맞이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넸다. 그런 그녀의 방식은 사람들을 움직였다. 하루는 유치원에서 단체로 견학을 왔다. 어린아이들이 손을 꼭 잡고 줄을 서서 마루에 들어왔고 정아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소리내 웃었고 식당은 마치 마을 잔치처럼 활기찼다. 선생님, 여기 밥 진짜 맛있어요. 한 아이가 밥을 2번이나 더 달라고 하자 주방장은 주걱을 흔들며 웃었다. 이런 손님은 언제든 환영이지. 그날 마루의 SNS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올라왔다. 우리 동네 마루, 밥보다 더 따뜻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깊었다. 같은 시기, 지우는 본사에서 진행 중이던 전국 확대 사업을 잠시 중단시켰다. 이유는 단순했다. 마루는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 철학을 지키지 못하면 공간의 이름만 퍼지는 것이지 마음은 남지 않는다. 그의 결단은 일부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루가 확장보다 깊이로 완성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다름 아닌 정아였다. 어느 날 정아는 마루의 회의실에서 열린 작지만 중요한 발표를 맡게 되었다. 주제는 마루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손으로 정리한 노트를 들고 무대에 섰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마루는 음식으로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뒤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각기 다른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NGO 활동가였고 어떤 이는 복지센터 직원이었으며 또 다른 이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였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저를 믿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믿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지역에서 마루의 운영 원칙을 배우고자 하는 요청이 이어졌다. 정아는 그들에게 형식보다 관계를 먼저 고민해달라고 부탁했다. 마루의 철학은 따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즈음 문서연 대표가 해미를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공간 공유 식당을 기획하고 있었다. 누구든 자신의 요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정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도 전해왔다. 같이 하자고는 못하겠지만 가끔 와서 조언해줄 수 있겠니? 정아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가을이 오기 전 마루는 한 가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름하여 첫 번째 이야기의 밤.
마루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정아는 마지막 순서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자리엔 처음부터 마루와 함께 해준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들 사람을 믿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무대 뒤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떤 날은 그 믿음이 부서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했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작은 식당 안 수십 개의 촛불이 하나하나 켜져 있었다. 마루는 그렇게 또 한 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정아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처음엔 단지 도시락 하나였다. 따뜻한 밥 한 끼. 그런데 그 한 끼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나까지 바꿨다. 이젠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한 끼가 되고 싶다. 첫 번째 이야기의 밤 이후 마루에는 한층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루에서 나눈 대화 한 줄, 작은 눈맞춤, 소박한 음식 속에서 마음을 회복해갔다. 정아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며 마루가 이제 단지 식당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관계의 플랫폼이었다.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장소. 어느 날, 마루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아 씨 되시나요? 마른 체구의 중년 여성이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서려 있었다. 제가 예전에 정아 씨 어머님과 같은 병실에 있었어요. 그 말에 정아는 순간 말을 잊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병실에서 지낸 마지막 몇 달은 정아에게도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다. 그분이 그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딸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예요. 내가 못해준 걸 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서 늘 미안해요. 정아는 눈을 내리깔았다. 갑작스럽게 밀려든 기억들이 가슴속에서 덜컥거리며 움직였다. 그때부터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던 편지예요. 정아 씨가 힘들어질 때 주라고. 정아는 손이 떨렸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어머니의 필체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우리 정아야. 엄마가 옆에 없어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야. 그 마음만은 절대 잃지 마. 그게 내가 살아가는 힘이야. 정아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동안 아무리 바쁘고 웃으며 살아왔어도 어머니의 부재는 마음 한켠에 깊은 그늘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마루의 창가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편지를 조용히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마루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마루를 만들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며칠 후 정아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지인의 제안으로 마루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기 시작했다. 제목은 단순하게 정했다. 밥 한 끼의 온도. 그 책에는 정아가 겪은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해밀에서의 시간, 도시락을 건넸던 그날, 해고와 두려움, 마루의 탄생, 함께한 직원들의 변화, 손님들과 나눈 짧은 대화들, 그리고 어머니와의 마지막 기억까지. 책이 출간되자마자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이들이 공감했고, 위로를 받았고, 무엇보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정아 씨 책 읽고 울었어요. 나도 오랜만에 엄마 생각났거든요.
저도 작은 도시에서 혼자 밥집 하는데요. 그동안 너무 외롭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SNS에는 해시태그가 생겼다. 삽사인 밥 한 끼의 온도. 삽사인 오늘은 내가 누군가 이마루. 책의 인쇄 전액은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 프로그램에 기부되었고, 마루는 그 기부금으로 공유 도시락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정 수량의 도시락을 하루에 무료로 제공하되 익명성을 보장하고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그날부터 마루 입구에는 작고 조용한 문구가 붙었다. 배가 고프시다면 말 없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손님들도 그 문구 앞에서 조용히 멈춰섰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도시락을 가져갔고, 누군가는 쪽지 하나를 남겨두고 갔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를 더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아는 매일 그 쪽지를 하나하나 모았다. 그리고 벽에 조용히 붙여나갔다. 마루의 한쪽 벽은 점점 작은 손글씨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온기가 하나둘 쌓여갔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마루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정적과 따뜻함이 흘렀다. 정아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다. 나는 지금 진짜 내가 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다. 겨울의 초입, 첫눈이 조용히 내리는 날이었다. 마루의 창가에 앉아있던 정아는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는 눈송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세 번째 겨울, 마루가 처음 문을 연 그날처럼 차갑고 조용한 아침이었다. 마루는 이제 하나의 공간을 넘어 전국 각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정아의 책은 일본과 대만, 유럽 일부 국가에도 번역 출간되었고, 마루의 사례는 사회적 기업의 모범으로 수차례 소개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자리에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루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오전 11시 무렵 뜻밖의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섰다. 낯선 얼굴. 그러나 정아는 그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오랜만이야. 낡은 외투, 말라붙은 손, 그러나 단정한 눈빛. 그는 바로 정아가 처음 도시락을 건넸던 그날의 남자, 김동수였다.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요. 둘은 조용히 마루의 가장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마치 시간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난 사실 그날 내가 준 도시락이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어. 모든 게 끝났다고 여겼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아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 어떤 감사의 표현보다 무거운 진심이었기에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 식당이 생겼다는 걸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어. 그냥 도시락 하나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는 공간이 되다니. 정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한 끼가 저를 먼저 바꿨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나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수 있구나. 김동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 작은 농장을 하나 얻었거든. 직접 흙을 만지면서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졌어. 정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농장에서 나는 채소를 마루에 납품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는 웃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가 진짜 같이 뭔가를 해보는 거네. 그날 이후 마루의 식재료 중 일부는 김동수의 농장에서 직접 들어오기 시작했다. 메뉴판에도 작게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 채소는 한 도시락에서 시작된 마음으로 키워졌습니다.
겨울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정아는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다른 정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정아는 사회초년생, 보호종류아동, 경력단절 여성 등 자신처럼 출발점조차 가질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한 마루 인턴십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첫 교육생은 단 3명이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처음엔 작아도 괜찮아요. 나도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했으니까. 한 명은 요리를 배웠고 또 한 명은 매장 운영을 익혔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글을 써보고 싶다며 정아의 책 편집 과정을 도왔다. 그들은 각자의 속도로 성장했고 몇 달 후에는 각자 새로운 길로 나아갔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한 그릇의 기억. 정아는 그 개업식에 조용히 방문했다. 카페 벽에는 그녀가 쓴 책의 한 문장이 걸려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그 한 끼가 어떤 이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된다. 그 문장을 보며 정아는 처음 마루를 열던 날, 그 낡은 주방과 허름한 의자들을 떠올렸다.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도 보장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 온기는 언젠가 또 다른 온기로 이어진다는 것. 그해 연말, 정아는 처음으로 마루의 이름을 딴 작은 출판사를 설립했다. 출판사의 첫 책은 마루를 방문한 손님 10명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옴니버스 에세이였다. 제목은 이렇게 지었다. 나는 그날 따뜻했습니다. 책에는 이름 없이 기록된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로웠다는 노인, 첫 월급으로 가족을 데려온 청년, 실연 후 친구 없이 앉아있던 20살 여자아이,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손길. 정아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처음 도시락을 건네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루는 그저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공간이었다. 눈이 더 거세지기 시작한 저녁. 정아는 마지막으로 홀의 불을 하나하나 껐다. 창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스쳐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도 이곳에 누군가 찾아올 것이다. 밥 한 끼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길 바라는 누군가가. 그리고 정아는 언제나처럼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의 도시락처럼, 그날의 온기처럼. 마루는 그렇게 계속된다.